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10월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희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듯한 10월 마지막 주. 가을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올 가을 유난히 또 빠르게 추위가 찾아왔죠. 미처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 채 이제 추위가 찾아와서 좀 아쉽고 변화무쌍한 날씨를 많이 겪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일도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와 함께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정말 좋은 일상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번 10월을 맞이해서 소통의 시간을 좀 갖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10월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 고민 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매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직 고민이 다 3주차 동안 진행을 했지만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 이모저모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또 고민상담소 유정순 소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할로윈을 맞이하는 풍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은 만성절, 올 세인트 데이라 부르는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축일로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 또는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절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성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축일이 따로 없는 성인들을 기르는 날인데요. 할로윈은 이 만성절의 전야제로서 만성제라고도 불립니다. 네, 오늘날 흔히 떠올리는 할로윈 데이는 미국의 축제와 유사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현대의 모습은 대략 할로윈을 핑계로 코스튬 플레이 파티와 행사를 즐기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네, 특별히 2021년에 맞이한 할로윈은 10월 31일 일요일이라서 더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에는 과거에 할로윈과 유사한 나래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날은 섣달 금음날에 탈을 쓰고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는 풍습이었는데요.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들여와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풍습으로는 정월 대보름, 그 다음 날인 음력 1월 16일을 귀신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날 집 밖으로 나가면 귀신이 들러붙는다고 해서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 지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할로윈은 20대, 30대인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들이 놀기엔 정말 재미있는 날입니다. 테마가 테마이니만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판타지로 하나가 되어서 유치한 마음으로 유치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이죠. 네, 특히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이태원동이나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거리, 그리고 신촌에서 저 하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처럼 으스스한 분장뿐만 아니라 만화나 게임의 주인공, 역사 속 인물의 코스튬 플레이어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할로윈 아이템으로 급부상하는 소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맞아요. 다름 아닌 미국 넷플릭스 1위 콘텐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의상과 소품들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전 세계에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을 했고요. 넷플릭스 시리즈 역대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 제한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는 미국 초등학생들까지도
대부분이 이 오징어 게임을 알고 있을 정도로 미국 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코라이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주목받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은 최근 흥행하고 맞물려서 현재 할로윈 의상 최대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고요. 온라인 사이트 아마존에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초록색 운동복과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할로윈 의상을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에는 극중의 오일남, 오영수 님이신데요. 오일남이 입었던 001번의 청록색 운동복이 25달러 안팎에 프론트맨의 마스크가 20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극중 요원들이 착용한 붉은색 의상,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의 술래 인형을 그대로 옮겨서 마스크도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 오징어 게임이 너무 과열되고 있어서 지난 22일에는 어린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리아주 등에서는 이 두 주에 위치한 학교들에서는요, 할로윈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 코스튬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25일에는요, 미국 뉴욕에 있는 학교 3곳은 그 학부모들에게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의상을 아이에게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공지도 하였습니다. 네.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한 학교에서 역시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한 인물처럼 그렇게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서양 문화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컨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에게 있어서도 참 재미있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부디 오는 그 10월 31일 할로윈 축제에서는요, 한국적인 이 문화가 많이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복장으로 할로윈 축제를 맞이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할로윈데이 어떻게 보내시는지 네, 서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잘한다님, 네,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다문화 이모, 오늘은 왠지 힘이 좀 없어 보이네요.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이 너무 기분 좋은 날이네. 오, 할로윈. 타로모모님, 할로윈 축제 가고 싶습니다. 샤인4288님, 전 세계 오징어 게임 시작되나요? 반응이 무척 궁금하네요. 네, 샤인4288님, 465억. 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465억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네. 타로모모님,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명대사죠? 전 세계 사람이 다 본 것 같네요. 저도 오징어 게임 정주행 해야겠네요. 라고 잘한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한다님, 아직 안 보셨나요? 네. 전 세계 넷플릭스가 공급되어 있는 망에서는 1위를 한 제품입니다. 컨텐츠입니다. 네. 타로모모님, 오징어 게임 플러스 할로윈 완전 짱. 네, 완전 짱이죠. 1편, 샤인4288님은 1편에서 9편 싹 몰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일남 명대사,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재미가 없대요. 글쎄, 시청자분들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한다님, 저는 맨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폴캉님, 할로윈이 주말이네요.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네,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역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샤인418님, 난 프론트맨. 뭔가 리더 같은 느낌? 네. 다음에는 저희 사진으로도 좀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9일 동국대 이주 다문화 통합연구소에서 발표된 2019년부터 2020년 국내 기사 4,000여 건을 분석했는데요. 코로나19 전후에 다문화 관련 언론 보도 영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키워드는 감소했으나 부정적인 키워드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문화 이슈와 관련된 호감, 네, 호감에 대해서는요, 2019년에 51.5%에서 2020년 38.2%로 13.3%포인트, 그리고 기쁨도 같은 기간에요, 13.7%에서 10.3%로 3.4%포인트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거부감은 9.7%에서 19.3%로, 두려움은 1.1%에서 2.1%로 각각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단어인 소통이나 이해의 사용 빈도가 각각 182건에서 80개로, 그리고 176개에서 104개로 크게 줄었는데요. 이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시민들이 코로나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들을 둘러싸고 차별과 편견의 이슈가 잇따른 영향이 크다며, 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던 점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역병인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또한 다문화 이해를 돕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는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포스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식의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 포스터는 살색, 여러분은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크레파스와 물감의 살색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살구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무심코 쓴 표현에 차별과 편견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포스터는 외국에 살면 외국인이고 한국에 살면 한국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귀화자의 3분의 2가량이 새로운 성본을 만들면서 이색적인 성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품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포스터는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포스터 배려의 칸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인데요. 다문화 가구 3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차별 없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포스터는요. 대한산업미술가협회의 전국 공모전 시각디자인 부문의 입상 작품입니다. 제목은
여기 붙어라 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사람인, 한문으로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어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외면하지 말고 잡아주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러 장의 포스터를 보았는데요. 보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들 이 몇 가지의 포스터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들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정순 소장님 모시고 진행되는 코스모스 10월 특집 고민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밀크님과 별님의 사연을 통해서 소통은 호흡이다. 네. 라고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ABCD님과 비밀님의 사연을 통해서 예스로 답하고 질문하라. 그리고 폭력에 대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필리핀님과 연애님의 사연을 통해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지난주는 국어 세미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교육하고 또 지금도 교육받다가 뛰어왔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속적인 본인, 소장님 스스로도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죠. 네,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에게는 정말 딱 그 상황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민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작은 고민만 있어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남편이 2년 전부터 말이 없어져서 너무 답답해요. 관계 개선을 하려고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도 없고 말을 하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그냥 지켜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없는 것 말고는 생활도 성실히 하고 본인 할 일은 잘하지만 때로는 의논을 해야 할 일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분 양희님께서는 작은 고민이라도 해결이 되어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화를 재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양희님이 작은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해결돼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편이 예전에는 이야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는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구분이 좀 모호해요. 이 문맥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희는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남편이 예전에 2년 전까지는 이야기를 잘 했는데 2년 전부터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2년 전부터 그 전에는 의논도 잘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했지만 2년 전부터는 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고민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남편에게 아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서 약간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 네. 어떤 사건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임상을 보면은 대부분 남편들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어떤 그 민감한 내가 굉장히- 사건이 그렇죠. 발생. 대부분 그랬을 때 갑작스런 이런 우울감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타인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않고 혼자만 지내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 남편이 혹시 그런 어떤 뭐 최근에 그 2년 그 사이에 이쪽 저쪽 그 사이에 혹시 부모님이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었는지 이게 한 가지 제가 조금 생각되어지는 경우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라면은 이 남편이 아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금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에게 말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고민을 네네네. 가지고 있다. 네. 그게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말을 잘 소통을 했던 남편이 말을 잘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사건이 생겼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네. 자신만의 고민에 빠져서 아내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남편이 말이 없는 것 말고는 생활도 성실히 하고 본인 할 일은 잘 하지만 때로는 의논해야 될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네. 고민이다. 이게 이제 아내의 맞아요. 고민이잖아요. 제일 최고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의논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저 사람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어떻게 그 사람 하지 않은 게는 아는 부분은 저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들어줄지 그렇죠. 말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말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책임. 나의 책임.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남편하고 조금 의논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부드럽게 남편이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는 일단은 배를 채워라, 배를. 일단은 배고플 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떤 얘기든지. 특히 중요한 얘기는 배를, 밥을 잘 먹이고, 좀 남편이 좀 기분이 편안해졌을 때, 후식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해졌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아이 메시지.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여보, 나는 오늘 당신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 잠깐 시간이 되나요? 잠깐 한 5분 정도 아니면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하고는. 왜냐하면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자들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을 정해라. 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아내가 네.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이래요. 우리 여자들은 이야기 좀 하자. 네,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 그렇죠. 여자들은 대화 자체가 사랑이고 네. 여자는 기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화를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네. 왜 대화를 하자면 제일 무서워할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서. 그렇죠. 대부분 네. 돈 얘기라든지 뭐 아이들 문제 얘기라든지 네. 시댁의 문제 얘기라든지 주로 대화를 하는 레파토리가 생산 쪽이고 뭐 화기애애하고 남편의 힘을 뭔가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불평 불만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짜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은 뇌가 해결 지향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소장님과 인터뷰할 때 네네. 여자는 관계지향적, 그렇죠. 남자는 해결지향적 뇌를 다른 뇌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면 네. 너무 암담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이게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시도도 대화를 하기 전부터 네네네. 벌써 긴장하고 네. 무슨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남편이 긴장하지 않도록 먼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우리 양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남편에게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면 오늘 아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이의 뭐 대학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일단은 밥을 잘 먹이고 남편이 편안해질 때, 편안할 때, 그죠? 그럴 때 여보, 나 당신하고 한 10분 정도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당신 좀 시간이 괜찮아요? 시간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말이 전하는, 이 단어가 전하는 네. 메시지가 몇 프로일까요? 말로써만 전하는 거는 80%? 그런 것 같죠. 네. 그런데요, 메라비언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단어 자체, 이 말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네. 놀랍게도 7%밖에 안 돼요. 7%. 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전할까요? 눈빛, 태도? 네, 그렇죠. 일단 음성 언어. 그 사람의 언어. 음성의 높낮이라든지, 뭐, 네. 그 사람의 음성의 크기, 뭐, 바이브레이션, 속도, 이런 것들, 이런 음성이 전하는 메시지가 38%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의 자세. 그렇죠. 바로 비언어적인 메시지예요. 그때 내가 말하는 태도, 눈빛, 제스처, 이런 것들이 바로 55%가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이 뭐 나하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막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그럼 우리 아내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소장님,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한마디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몸으로 얘기를 하셨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남편의 네. 말에 말대꾸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55%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미워. 네. 나는 보기 싫어. 진짜 화가 나. 짜증나. 이런 불만의 메시지. 그렇죠. 그런 불만적인 불평적인 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내 모든 몸과 표정과 자세에 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55%는 난 당신이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너무 미워. 이런 메시지를 이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서로. 55%. 그 그렇죠. 말 자체에 전하는 7%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전하는 다른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이 그렇게 강하게 전달력이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 표정과 태도, 제스처, 그리고 목소리. 이게 93%거든요. 두 개 합해서. 그죠? 와. 그래서 여보, 네. 당신 시간 있어요? 당신 얘기 좀 해요. 이거 하고,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하고 잠깐 의논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시간이 돼요? 이거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바로 이 차이예요. 근데 말을 할 때는 네. 내용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내 그때 표정, 감정, 태도,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93%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해라. 그리고 말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나의 책임. 나의 책임이다. 내 말을 듣고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네. 선택은 누구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잠깐, 어디 잠깐 갔다 멘탈이 왔나 봐요. 잠깐, 외주 갔다 왔어요. 네. 네. 내가 말하는 건 나의 책임이지만, 네. 내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는 상대의 선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나는 이것을 이 남편이 말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의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말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하네. 당신의 생각을 내가 좀 듣고 싶은데 당신이 말을 안 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주면 돼요. 질문하라. 네네. 네. 다시 질문을 해주면 돼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질문까지 하면은 네. 뭐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둥 네. 아니면 뭐 당신 생각도 하라는 둥 뭐 어떤 대답을 할 거예요. 막.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공감해주면 돼요. 당신이 그렇게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더 질문할 게 있으면 네. 좀 더 이렇게 청크를 내서, 청크라는 건 조각을 내라는 말이에요. 조각 네. 질문을 짧게 이렇게 조각을 내서 질문하라는 거거든요.
좀 구체적인 질문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남편에게 또 다시 부드럽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공감해주고 질문하고, 그렇죠. 공감해주고 질문하고,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어나가는 것 남편이 같습니다. 말을 안 하면은 먼저 네. 내가 말을 걸어라.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하고 잠깐 이렇게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5분만 시간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5분을 또 지켜야 돼. 5분 한다기는 50분 동안 했거든요. 남편이 다음부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네. 남편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배부터 서로부터? 채워라. 일단 배부터 채우는데 일단 배부터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배부터 채우고 결론부터 얘기해라. 결론부터. 결론부터. 네. 남편들은 오래 여자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배부터 잘 채우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하고 짧게 5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2, 3분이라고 얘기하세요. 2, 3분만 여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2, 3분 정도는 그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부드럽게 말하고 결론부터 말해라. 결론부터. 오늘 말하고 싶은 말의 내용의 결론부터 얘기해라. 그래서 남편이 대답을 안 하면,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다시 내 감정을,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네. 당신의 생각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남편이 원래 말을 잘했던 남편이면 반드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잘했던 남편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내용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원래 말이 없는 남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들이 원래 말이 없는 이유는 일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대화를 어떻게 그렇죠. 시도를 해야 되는지 아내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아내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남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죠. 네. 여자들은 정말 수다로 그렇죠. 삶의 곧 수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삶이 수다죠. 근데 남자들은 네. 아내가 뭐 말을 하면 물어보면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군요. 네, 아내를 무시해서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이 없는 남편이다 그러면 네. 그런 남편하고 대화 방법은 내가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 좋아요. 물어보고 네. 남편이 잘 대답을 못하면 여보 그러면 A, B, C 이런 대안을 여보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시험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인가요? 당신의 의견은 몇 번이 네. 좋아요? 당신이 만약에 의견을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의견이 더 당신 마음에 드나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럼 머릿속에는 맴돌고 있지만 그쵸. 이제 표현이 좀 어려운 사람. 말로써 이렇게 꺼내놓기가 어려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있어요. 제가 네. 상담해 보면은 네. 정말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놀랍다. 우리 여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 왜 자기 생각을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자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렇죠. 내 남편도 그럴 수 있다라는 네네.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일단 배를 채우고요. 배를 채우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죠. 네, 2, 3분만 시간을 정해서 2, 3분만 여보 네. 당신은 의논할 게 있는데 2, 3분만 시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네. 짧게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 좀 거 해요. 얘기 좀 우리 해요. 남편들이 네. 뭔 얘기 이렇게 돼요. 아셨죠? 제가 여보 딱 2, 3분 정도만 당신 시간이 있어요. 당신하고 좀 이야기를 좀 의논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도전적이 되거든요.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의논하고 할 얘기는 매우 틀려요. 뉘앙스가 한국말은. 의논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고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선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대화가 어려운 남편이라고 하면 뭔가 몇 가지의 내 머릿속에 그렇죠. 대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면 네. 내가 뭐 이런 대안을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그 중에서 당신은 어떤 부분이 더 마음이 가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돼요. 네. 소장님 말씀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먼저 말을 거는 거는 나의 책임이다라는 그렇죠. 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먼저 말을 거는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할 얘기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네. 그건 내 책임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 통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못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존중이라는 것은 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거든요. 근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질문하면 돼요. 아, 다시. 네. 네, 공감하고 네. 여기서 또 공감하고 그렇죠. 질문하고 이어서 계속 대화를 해나갈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양희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남편이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잘 살펴보는 그렇죠.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울증 체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남편은. 저희 상담실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우울증 체크지 보낼 테니까 그것도 네. 한번 부부가 같이 체크해보면 좋아요. 네. 저희, 네. 아, 소장님께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샤인 4288님께서 소장님 반가.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짱이시네요. 자기개발까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타로모모님께서 남편은 오래전과 변함이 없는데 부인이 2년부터 느끼게 되었나? 네. 혹시 부인에게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떠신,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또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부인이 느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 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남편이 그냥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네. 갑자기 2년 전부터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그랬다는 느낌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 양님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만약에 제가 이것이 이해가 덜 됐다 그러면은 좀 상담실로 전화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솔루션을 상담실에서. 왜냐면 이 짧은 문장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맞아요. 정확한 이게 좀 문장 자체가 그렇죠. 외국인이 쓰셨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로모모님께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한 가지 절대로 서로 간의 핸드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절대로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지만 남의 그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해야 될 어떤 권리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이러면서 남편은 비밀번호 패턴 풀고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걸려요. 아시겠죠? 저희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내 개발을 하세요.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남편은 그냥 놔두고 자신이 성장하세요. 자신이 멋진 사람이 되세요. 자신이 공부하세요. 그랬을 때 나의 배우자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순이손님께서요.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네요. 여러 나라 언어로 전달되면 더욱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코스모스TV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7개국 언어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 소장님께서 이렇게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7개국 언어로 또 번역을 해둔 영상들이 저희 코스모스TV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타로모모님께서 사지선다로 물어보는데 답이 5번이어야 하면 참 가슴이 그럴 때는 또 여러분 유연성 있어요. 어머 당신은 어쩜 이렇게 창의적일까? 이렇게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삶은 재미있어야 돼요. 좋은 부부관계는 즐거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을 해도 내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와 역시 당신은 창의력 짱! 이렇게 1, 2, 3번 하러 있는데 난 4번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4번의 의견은 뭐야? 라고 또 물어보는 여유를 또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스토피아 힘님께서는요. 남편은 그냥 말하기 싫은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말하기 싫다라는 것은 그 심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힘든 뭔가가 있어요. 아내한테 설명하기는 힘들고 귀찮은데 당신하고 얘기하면 피곤해라든지 아니면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라든지 어쨌든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기가 어렵거나 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뭔가 우울감이 좀 깊어져 있거나 네. 뭔가 나하고 과거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 상처 입었던 경험이 있거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네. 그 문제를 찾아라 가면 이제 네네. 더 나은 이제 개선 부부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채님께서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한 가지. 여러분 일상의 이거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다르죠. 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좋아하죠? 예뻐서. 예쁘고 다르기 때문에. 귀하고. 그죠, 귀하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몇 명 있어요, 제가? 70억 인구. 75 중에 한 딱 한 명이요. 일란성 쌍둥이로 같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다이아몬드 그렇게 많은데도 희소 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못하나요? 이 75억 중에 한 명밖에 없는데? 정말 소중한 한 사람. 그렇죠.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뭔가를 내가 계획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이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게 자존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그러면 작은 계획에 대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성공하는 큰 거 말고 작은 그렇죠. 아주 거. 작은 거. 네. 작은 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 그럼 그 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그 아주 습관, 작은 그렇죠. 습관의 힘. 그것은 아주 네. 작은 습관의 힘이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작은 습관을 내가 성공한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게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작은 거를 성취해 네네.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은 네. 아이가 작은 어떤 도전을 해서 그 도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믿음이 쌓여가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스스로의 그렇죠. 믿음. 네. 나는 할 수 있어. 해냈네. 그럴 때 엄마가 많이 박수 쳐주고 와우 우리 아들 짱짱짱 잘했다 하고 조금 더 높은 목표, 조금 더 높은 목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꾸 자신감이 강해지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네네. 그러니까 자기 가치감 플러스 자신감이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가치감과 자신감. 그렇죠. 네. 채채님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른 부모님께서 자존감을 엘리베이터에 태우세요. 라고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 또 읽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새치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좀 말대꾸도 하고 했는데 저보고 자꾸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셔서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도 아빠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아빠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답답하고 아빠도 성격이 내성적이시라서 말로 별로 없으세요. 말도 별로 없으세요.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런지 아빠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세요. 저도 취업 준비 중이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쉽지 않아요.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빠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저 맨 위에서 우리 새침님이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네, 말대꾸를 했었고. 아빠에게 말대꾸를 좀 했는데 사춘기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빠에게는 이게 어땠을까요? 굉장히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이래서 아빠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상처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아빠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아빠도 내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내가 좀 성숙해서 아빠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될지 이게 이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네. 그러면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돼. 하고. 그리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사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빠와 관계를 잘 맺고 싶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빠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렇죠. 아빠의 마음을 똑똑 아빠 계신가요? 이렇게 똑똑 아빠의 마음에 문을 노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빠가 금방 이렇게 나하고 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이면 괜찮은데 네. 이 아빠가 내가 봤을 때 좀 자존감도 낮을 수 있고 또 소통 능력도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없는 아빠. 뭐 편지라도 좀 하나 써드리고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인사를 근데 밝게 그렇죠. 한다거나. 인사를 밝게 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문자로 네. 지난 과거에 대한 나의 고백, 그죠? 아빠, 네. 아빠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20살 넘고 이렇게 아빠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빠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아빠랑 너무 사춘기 때 내가 좀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상처받아서 그러시는지 말이 없어서 내가 조금 쓸쓸해. 아빠랑 이렇게 소통을 못해 좀 쓸쓸해요. 나도 이제 결혼하고 그러려면 남편하고도 잘 지내야 될 텐데 아빠하고 이렇게 소통을 못해서 내가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면 아빠하고 좀 더 소통을 잘하다가 또 내가 독립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빠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빠 언제 시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봐도 괜찮아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언제 시간 되면 네. 아빠 아니면 아예 날짜를 딱 아빠가 쉴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네. 아빠 언제 제가 데이트 신청하는데 네. 그날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맞아요.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괜찮죠. 근데 아이가 조금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아빠하고 잘 지내고 싶은 욕구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취업 준비 중이니까 어떻게 취업 준비 중에 좋을까요? 일단 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되고 첫 번째는 아빠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기. 네, 아빠를 아빠, 만날 때마다 그쵸. 마주칠 때마다 항상 밝은 밝게. 얼굴. 네.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네.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이것만으로 제대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왔는데 본체 반체하고 아빠 들어가든지 마는지 놔두면은 아빠는 존중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아빠들이 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왔는데 애들이 아빠를 본체 만찬다라는 다 게임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뭐 아빠에도 인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빠들 진짜 많았어요. 아빠들이 너무 속상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아빠하고 관계 맺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도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내가 나갈 때도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보여도 안 보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 밖에서 인사하지 말고 아빠가 안방에 있으면 안방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세요. 돌아와서도 아빠가 만약에 방에 계시면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아빠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기본 예의예요. 기본 예의.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를 만날 때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죠. 엄마에게도 인사하고.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인사만 똑바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 어디에서도 성공한다. 저는 그걸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빠에게 저 아빠 좋아합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사라는 거죠. 밝은 모습으로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그리고 문자도 자주 보내주고 아빠들한테. 네, 그리고 데이트 신청도 그렇죠. 조금 이제 취업 준비 중이시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실 때는 또 데이트 신청도 좀 하셔서 두 분이서만 또 식사도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식사 같은 거 하면서 내가 좀 옛날에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아빠한테 좀 함부로 대했다거나 사춘기 때 좀 짜증 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한번 사과를 하는 게 좋아요. 아빠 그때 내가 어려서 사춘기라 좀 버릇이 없었는데 아빠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빠 되게 속상했겠다. 내가 좀 자라서 보니까 아빠 그때 속상했지. 응?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그때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 자신의 고백을 그 시간에 그냥 하시면 또 아빠도 멋져가 내성적이시긴 하지만 멋져가 하시면 또 다 받아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아빠는 아빠니까요. 네. 그 타로모모님께서 아빠와 한 잔? 여기서 아빠야 한 잔? 잔은 맥콜 한 잔? 네, 그 좋은 식사와 뭐 한 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님께서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요거 잠깐 이야기 나누면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릅니다.
자존심은 뭐냐면은 나와 타인을 나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난 너보다 높아야 돼. 난 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난 너보다 잘나야 돼. 난 너보다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가 되지 않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타인보다 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또 위에 섰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자존심이 무너진다.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타인과 비교를 당해야 되나요? 왜 타인과 나는 전혀 다른 개성이고 전혀 다른 직업과 능력과 개성과 교육과 환경과 다 다른데 내가 왜 그 타인과 나를 비교를 왜 해야 되죠? 우리는 유일무이한 75억 인류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 비교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라는 기본적인 열등감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자꾸 남 흉보고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심이 상해. 이런 사람은 열등감이 높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자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을 내가 많이 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 뭔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75억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로운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는 그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나의 가치감 플러스 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도전하면 그것을 목표를 도전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뢰로운 사람이야.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신뢰감. 그것이 자신감이거든요. 나 할 수 있어. 나 저거 할 수 있어. 나 달리기 연습하면 나 19초로 달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 신뢰. 이게 바로 합해져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즉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가치감 플러스 자신감, 나는 뭐든지 내가 목표를 세우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 플러스 자신감이다. 내가 자존심이 세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꾸 나를 못난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과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열등감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존심 필요 없어요. 부부간의 자존심 필요 없어요. 네, 저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순이순이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양희님과 세치미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4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산을 사랑하면은 산한테 기대하지 않죠. 그냥 내가 산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린 사람에게는 어때요? 특히 가족에게는. 이래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기대. 바로 그 기대 때문에. 네. 그 기대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메아리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즉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아빠에게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는 거. 그렇죠. 아빠가 어떤 반응을 하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에게 인사 잘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대접하고 아빠에게 데이트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서 내가 기쁜 거. 네. 그게 사랑이에요. 잊어버리네.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네, 세치미님 아빠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저희한테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상으로 이제 유성순 소장님을 모시고 한 달간 특별히 진행이 되었던 다문화 이모저모 가을 스페셜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스모스 고민상담소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사연들 가운데서요, 저희가 매주 2개씩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소장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 짧은 시간에 주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만 가지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순희수님께서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타로부모님께서 상담시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가져달라라고 해서 저도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괜찮죠. 네. 네. 저희 이제 사회기 기간 동안 소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본인의 감정은 본인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상대방의 기분은 상대방의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의 주인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꿀팁 정말 그 사람의 감정 반사 이렇게 외치셨던 반사. 네, 반사. 정말 재미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기 동안 같이 거쳐 오셨으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네, 우리 아나운서님 수고 많으셨고요. 최고십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너무 예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시죠? 네, 한 달간 수고해주신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이제 더 깊은 상담을 희망하시는 저희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다른 분, 또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사랑 가정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심리 상담뿐만 아니고 법률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전화번호는 02-713-028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전화번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02-713-0284번입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계시고요. 다른 또 자국어 상담사님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상담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0월 31일, 할로윈 31일, 할로윈 데이를 마지막으로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네, 정확히는 651일 만이라고 합니다. 방역 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의 폭증으로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이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이라든지 행사, 그리고 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만 1단계 적용이 되면 코로나19의 상황은 조금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적극적으로 준수하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면 저희 방역책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소장님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만나 뵙고요. 소장님은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